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경식입니다. 저는 삼성화재에서 29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고요. 2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행을 하고 글 쓰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2년 됐죠. 지금까지 하면은 한 13, 4개월 정도 코타키나발루였어요. 첫 해외여행인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물가도 좀 비싸고 약간 좀 두려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동남아로 선택을 했고, 동남아 중에서도 이제 코타키나발루는 평상시 한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요번에 다녀온 조지아인데, 조지아의 그 코카소스 산맥 쪽을 트레킹 하다가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만년설이 쌓인 그런 들꽃이 가득한 그런 산 정상에 서 있었을 때 제가 은퇴를 잘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뛰쳐나와서 여기에 와 있기를 정말 잘했구나. 이런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뭐 경치, 뭐 풍경, 뭐 음식, 뭐 이런 걸 따지면 다 모든 여행지마다 특색이 있지만 그렇게 저한테 강한 어떤 감정이 복받쳐 오를 정도의 그런 경험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은퇴하신 분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죠. 영어를 잘하는 편도 아니고, 그런데 일단은 요즘은 이제 기술이 혁신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기도 많이 이제 나와 있고, 사실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거, 경제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얼마냐, 얼마나 걸리냐,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것이잖아요. 그 정도 영어는 뭐 콩글리시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언어에 대한 부족함은 항상 느끼지만 그것이 꼭 여행을 못할 정도로 큰 장애물은 아니다. 대신 또 나가서 여행을 하면 장점이 뭐냐면 뭐 말을 안 하고 침묵으로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생각이 좀 풍성해지고 그런 것은 오히려 장점인 것 같아요. 작년에 동남아에서 7달을 살면서 영어도 좀 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다 보니까 약간 좀 갈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 1월 달에 필리핀 바기오로 뭐 짧지만 한 달짜리 영어 연수를 받습니다. 매일 8시간씩 영어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선생님하고 1대1이 4시간, 학생 넷에 선생님 한 분, 이렇게 4대1 수업이 4시간. 그렇게 기숙사에서 자면서 외출도 못 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술도 못 먹습니다. 어쨌든 기숙학원 같은 곳에서 한 달 동안 이제 영어를 했는데 당연히 영어는 안 늘었고요. 다만 막 떠들어도 되겠구나. 그런 자신감은 생겼습니다. 괜찮은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거는 제가 유학원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나이에 이 시니어가 가도 되느냐. 유학원에서 가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상술이겠지. 뭐 가서 보니까 시니어 중에 제가 어린 축에 들더라고요. 60 훌쩍을 넘기신 그 우리나라 어르신도 계셨고요. 70대에 가까운 분도 오셨어요. 그분의 말이 평생의 영어가 숙제였다. 그래서 죽기 전에 끝장을 한번 보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사는 거는 저런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이런 각성을 하게 된 계기도 됐습니다. 요즘은 이제 세상이 평준화되고 있어요. 글로벌이고 기술이 같아지고 있고, 그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시스템, 정치, 경제, 뭐 인터넷, 인프라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확신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것이 굉장히 뛰어나고 특출하고 멋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해외 다 있거든요. 오히려 해외는 우리나라보다 그런 기술들이 더 발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유 자동차, 우버 같은 거, 그 다음에 동남아의 그랩, 전 세계에서 없는 데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지하철이 뭐 깨끗하다 어쩌다 얘기를 하는데, 그죠? 예. 다른 나라 가보면 시설이나 편의나 환승이나 표를 사는 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나 조지아를 제가 여행할 때도 거기는 버스나 지하철을 별도의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그냥 일반 비자 카드 가지고 그냥 탈 수 있어요.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 한국이 얼마나 폐쇄적이냐. 그래서 좀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한 10년, 20년 지나면 우리께 최고인 건 줄 알고 우리 생활에 너무 안주하는 그런 음울한 개구리가 돼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렇죠. 사람 사는 곳에 다 위험이 있으니까요. 근데 질문을 또 반대로 드려보고 싶어요. 한국은 안전한가?
장마철에 멀쩡히 지하차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그죠? 지하주차장에 물이 찼으니 차 빼라 그랬는데 차 빼러 가다가 사람들이 죽고, 그죠? OECD 국가 중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또 대한민국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위험은 다른 나라도 똑같이 있다. 특별히 위험한 거를 겪는 분들은 그런데 가기 때문에 그래요. 밤늦은 시간에, 이른 새벽에, 현지인도 잘 안 가는 곳에 이문화 체험이다, 이런 거를 핑계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위험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나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트리키레를 여행하면서 새벽에 동 트는 거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좀 높은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무너진 성도 있고, 저 성에 올라가서 아침 일출을 보면 좋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해 뜨기 전에 올라갔죠. 역시 그곳에 갔더니 밤새 술을 먹은 이제 동네 청년들이 몇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제 핸드폰을 보더니 큰 벽돌을 들고 와서 핸드폰을 내놔라, 그렇게 이제 막 위협을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정말 이제 대치를 했던, 제일 아찔했다면 뭐 그 정도 경험이었어요. 상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좀 어렵고 당황스러운 것도 혼자 다 이제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고, 가장 힘든 거는 역시 외로움이죠. 어떨 때는 뭐 일주일 동안 한국어를 안 하고, 뭐 혼자, 제가 미친 사람도 아니고 무슨 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게 힘들죠. 한 달 살기의 장점은 일단은 안정된 숙소가 있고요. 특히 동남아 같은 데는요, 한 달에 뭐 월 한 70에서 100만 원 정도 내면 괜찮은 콘도미니엄 같은 걸 구할 수 있는데, 다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기 관리를 하면서 살 수 있고요. 특별히 처방받아서 먹는 약 같은 거, 그거는 뭐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되지만, 기본적인 약 같은 경우는 다 있고요. 왜냐하면 제약회사가 글로벌 제약회사잖아요. 전 세계에 안 퍼진 데는 없는 거죠. 그냥 돈도 내 은행 카드 가지고 ATM기에서 그냥 돈을 뽑아 쓸 수 있기 때문에 환전 같은 거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달 살기나 여행 이런 거를 준비하실 때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멘탈, 자기가 이런 여행을 왜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확고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굉장히 초보 여행가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먹는 게 이제 좀 막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 끼니도 거르고, 어떨 때는 폭식을 하고, 조지아 같은 데는 주식이 빵이니까 하루 세끼 빵을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와서는 한 달 정도는 이제 그런 몸 관리, 그 다음에 다음 여행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300만 원이면 지구의 3분의 2 이상은 여행을 갈 수도 있다고 봐요.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베트남 다음 주 토요일 날 출발하는데, 편도 비행기가 한 17만 원 정도거든요. 뭐 베트남 제가 지금 호텔을 알아보고 있는데, 하루에 뭐 한 3만 원 정도 내외면 깔끔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끼 먹는 거, 넉넉 잡고 뭐 한 5천 원에서 만 원 정도. 또 뭐 2, 3일에 한 번씩 또 뭐 술도 한 잔 먹고, 제가 볼 때는 뭐 한 달에 300만 원이라면 웬만한 곳은 다 여행할 수 있는 비용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이 있어야 여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여행을 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방어막을 치는 거고요. 그리고 돈이 왜 자꾸 사람들이 집착을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돈의 원금을 허물어뜨리지 않아요. 내가 10억이 있으면 10억은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을 반대로 하는 거죠. 10억이 있다면 1년에 5천만 원씩 쓰면요, 20년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있는 10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이자만 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궁핍해지는 거죠. 초라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돈 하는 거는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꿈이 없다. 그걸 가지고 괜히 빙글러서 돈이 없어서 나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